실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면 대략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 믿고 가시면 안 돼요. 네, 당연히 그 세전 금액이고요. 그렇죠. 새 옷 띄면 차 떼고 포 떼면 아마 뭐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뭐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 쿠팡 센터에서 지게차 사원으로 5년째 근무 중에 있고요. 다른 부업으로 유튜브에서 지게아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 입사 전에는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은 유통 쪽을 좀 했고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업을 좀 접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약간 좀 방황의 시기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이제 쿠팡 지게차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연락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와달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이제 그날 바로 합격이 돼가지고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게차를 탄 건 아니었고요. 노멀 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지게차를 안 타고 이제 수동 자키를 끌고 이제 일을 하는 사원님들이 있거든요. 그 사원을 갖다가 제가 약 1년 동안 사원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다가 어떻게 지게차로 바뀌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센터, 옮겨진 센터가 있는데 지게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지게차 기능사 국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쿠팡에서는 외부랑 연계된 중장비 학원에 가서 이수를 한 다음에 이제 쿠팡 PIT를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단계는 패스하고 PIT를 바로 갔다 와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지게차를 먼저 탔었습니다. 그러면 노멀하다 지게차로 바뀌게 되면 네.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나요? 네, 당연히 월급은 지게차 수당이 기본 4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 잔업이나 특근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기존 이제 월급에 무조건 플러스 지게차 수당이 붙어서 되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테스트나 그런 것도 보나요? 일단은 테스트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처럼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실무 지게차 경력이 있으시면 테스트를 보는 센터가 있어요. 센터로 가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보시고 거기 있는 관리자들이 이제 합격을 주면 그다음부터 바로 실무에 투입돼 가시고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반면에 국가 지게차 면허나 물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초보 지게차 사원을 뽑는 센터로 지원하셔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랑 연계된 중장비 학원으로 가셔가지고 교육 이수를 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쿠팡 PIT로 가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현장에서 쿠팡 지게차 사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총 이틀이고요. 하루는 이론 교육하고 안전교육 및 지게차 이론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둘째 날이 이제 지게차 실기 테스트 교육인데 코스와 실기 테스트를 같이 보고 그날 바로 당일날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당일날 바로 PIT증이라고 해서 PIT증이 바로 나오고요. 이 PIT증이라는 거는 이 다른 물류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오직 쿠팡 물류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지게를 하려면 일단 자격증을 미리 따놓는 게 유리하겠네요. 아무래도 있으면 더 유리하긴 하시죠. 좀 더 일찍 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입사하게 되면 네. 쿠지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입사하시게 되면 일단 현장으로 투입은 되시는데 바로 실무에서 실무 일을 하시기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게 현장 일이라는 거는 또 쿠팡 PIT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일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 이제 PIT를 막 갔다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팔레트를 갖다 정리 및 쌓기 작업을 주로 많이 시키세요. 어느 정도 그걸 하면 지게차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는 실무 작업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 자체는 센터나 현장마다 차이는 좀 있죠.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쿠팡이라는 거는 이 지게차를 타기 위해서는 그 1단부터 4단까지 쌓여진 렉이 있거든요. 렉 작업이 주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렉은 어느 센터에는 다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실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건데 네네.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네, 급여요. 네, 급여에 대해서도 뭐 제가 뭐 없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있는 그대로 팩트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어느 그 센터를 보니까 400까지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일부 극히 일부의 지게차 사원의 경우고 400을 벌 수 있는 경우는 일례로
야간 지게차 허브라고 해서 그쪽 야간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주간 말고요. 야간 지게차 쪽으로 해서 일을 하시고 또 극히 일부의 그 지게차 사원님들이 조건하고 이게 모든 급여가 이렇게 맞아야지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급여가 그 정도고요. 보통 저 같은 주간 지게차 사원은 평균적으로 세금을 떼고 240에서 270이 아마 평균적인 월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데 특근이나 연장을 하게 되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면 대략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 믿고 가시면 안 돼요. 네, 당연히 그 세전 금액이고요. 그렇죠. 새우 띄면 차 떼고 포 떼면 아마 뭐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뭐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난히 유독 쿠팡을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돈 받고 일하는 차라리 딴 데 가겠다. 근데 딴 데 가도 그렇게 쿠팡보다 많이 주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 진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한 1년 동안 노말 계약직 사원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비를 타는 대신에 자키라고 해서 끌고 다니는 이제 수동 자키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물류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와보면 굉장히 몸이 이제 녹초가 되고 힘드실 텐데 이제 반면에 이제 지게차를 타게 되면 힘이 안 든다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 노말 계약직 사원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아마 피곤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탑승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말 계약직 사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게차 장비 사원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뭐 단기 알바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계약직이나 아니면 그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쿠팡 풀필먼트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쿠팡 풀필먼트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면 계약직으로 해서 2년 이상 다니시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세요. 정규직이 아니라.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60세 정년이 보장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정규직의 개념은 뭐냐면 쿠팡 풀필먼트에서 공식으로 채용하는 사무실 직원이나 관리자, 현장 관리자들은 처음부터 정규직 신분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시게 되세요. 계약직으로 있다가 네.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네네. 관리자나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관리자들을 항상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자로 전환이 되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를 하신 분들이 관리자의 뜻이 있고 정규직의 뜻이 있으시면 지원을 먼저 하시면 돼요.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이제 그 여부를 판단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정규직 되기도 진짜 쉽진 않네요. 네,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굳이 정규직을 이제 개인적인 이제 여담인데, 정규직이나 그 계약직에는 별 차이는 없어요. 네, 대우의 차이가. 정년 보장되고, 그리고 뭐 복지제도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정규직이라고 하면 쿠팡에 소속된 그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계약직은 쿠팡 풀필먼트에서 약간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네. 이제 쿠팡 그러면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네. 뭐 힘들다, 어렵다, 네네. 아까도 이야기 잠깐 네네.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쿠팡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경우는 이제 일용직 단기 사원님들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분들은 계약직 분들이 있는데, 일용직 단기 사원님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할 때 나와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쿠팡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그냥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 자기가 돈이 좀 급전이 필요할 때 쿠팡에 나와서 며칠만 일을 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돈이 바로바로 입금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가장 메리트가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직 분들은 지금 요새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 분들이 제2의 그 직장으로 해서 쿠팡 지게차 사원이나 쿠팡에 입사를 왜냐하면 이제 쿠팡은 솔직히 이제 나이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이제 솔직히 물류센터에서 나이 제한을 두는 관행이 우리나라에 좀 있는데 쿠팡만큼은 제가 느낀 건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으세요.
두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제2의 직장으로 해서 요 근래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쿠팡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서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주변 분들 중에서 후지기 한다고 하면 권장하시나요? 네,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뭐 쿠팡 지게차를 원하신다고 하면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물류센터의 일이라는 게 솔직히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덜 하긴 하지만 또 이제 한번 그 길로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어떤 기회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자칫하면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젊으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결심을 하시기 전에 좀 나름대로 많이 좀 알아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면 네. 네, 연락드려도 되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 달면 제가 바로 댓글 달아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계세요. 지금 뭐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제 좀 방황을 하시고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그게 아쉽다고 하시면 일단은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20대, 30대 분들로 알고 있는데 사회 경험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팡도 어떻게 보면 진짜 들어와서 이제 사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좀 더 나중에 이제 좀 발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나갈 바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일 그러면 쿠팡 말고 네. 다른 쪽에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쿠팡 지게차를 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네네. 딱히 제가 뭐 쿠팡 지게차를 고집하진 않는데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물류 회사 중에 쿠팡보다 월등히 나은 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를 옮기겠죠. 근데 희한하게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애초에 처음 시작을 5년 전에 쿠팡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또 제 나이도 뭐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일단은 쿠팡 지게차로 계속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지게차 그러면 2교대가 많더라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2교대요. 네, 2교대. 네네. 그렇게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쿠팡보다 주면 이거 봐라, 쿠팡보다 더 월급 주는 데 있는데 너는 왜 쿠팡 다니냐. 쿠팡은 딱 주간은 주간, 야간은 야간, 주간은 딱 8시간 근무만 하고 그 정도 월급이 나오고 주 5일에 연차까지 있는 걸로 그런 걸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는 만큼 그만큼 대가를 갖다가 바라죠. 네. 그런 게 사회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5년 차 되셨으면 네. 이제 무기계약직이신가요? 네, 무계획직은 몇 년 전에 바로 됐어요. 그러면 아까 2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2년이 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아, 네. 요 부분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할까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2020년 입사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2년을 채우면 2년을 채우는 것도 이제 그냥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많이 고생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전환을 해주는 게 당연시 됐는데 요새 또 들리는 얘기로 보면 무기계약직을 또 이제 해주는 게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또 원인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근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업무 성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융화라든가 이런 게 아마 이제 고려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마 평균 정도만 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무기계약은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계약직 했다 정규직 되시는 걸 많이 알거든요. 네, 그렇죠. 쿠팡 CFS에서는 처음부터 계약직이었고요. 이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무기계약직 신분이 돼가지고 정년을 보장하는 똑같습니다.